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소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사건 방송인 박수홍 씨 얘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친형이 10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이 터졌죠. 예. 박수홍 씨 횡령 피해 의혹 사건 가져왔는데요. 단순히 연예계 사건 또는 유명인의 과십성 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연예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네. 실리는 사건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지금 최근에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네,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알려졌는데 예. 검찰 대질 조사하기 위해서 박수홍 씨 또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예.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다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고. 그런데 이 박수홍 씨의 부친이 박수홍 씨를 보자마자 아버지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면서 대뜸 정강이를 여러 번 차고 또 칼로 땡땡땡을 땡땡 해버릴까? 뭐 흉기가 없어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박수홍 씨는 내가 평생을 아버지와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면서 울다가 실신해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네. 검찰에 신변 보호 요청했는데 피해자 보호 소홀히 했다. 뭐 담당 검사가 수차례 바뀌면서 박수홍 씨를 힘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친한 개그맨이죠. 손헌수 씨가 SNS 통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박수홍 씨랑 친한 손헌수 씨가. 그런데 검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닌 박수홍 씨 측의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네. 신변 보호 요청한 건 아니었다. 과거에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배려해달라는 정도의 요청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검사도 정기 인사에 따라 바뀐 것이지 뭐 특별하게 자주 바뀐 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홍 씨 측에서. 네. 자, 그러면 부친의 폭행은 일단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뭐 좀 더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죠. 어쨌든 발로 걷어찬 거고 또 여러 폭언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224조의 고소의 제한인데요. 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쵸. 자기 부모, 또 조부모 고소할 수 없고요. 심지어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고소할 수 없고 사위는 장인 장모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 형제는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안 되는 거죠. 직계존속.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도 박수홍 씨가 자기를 걷어찬 아버지를 고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라든지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비록 자신의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친부를 고소하는 게 득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 또 그 외 여러 가지 여론의 어떤 그 동향도 예상해서 잘 결정하겠죠. 자, 이번 주 사회면에 실렸던 이제 그 폭력 사건, 폭행 사건을 먼저 짚어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박수홍 씨 횡령 피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작은 어떻게 된 거였죠? 91년에 데뷔해서 30년 넘게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데뷔할 때부터 3살 위의 친형인 박진홍 씨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겼습니다. 뭐 스케줄 관리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까지 다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박수홍 씨가 벌어온 돈을 성실히 모으면서 이 친형은 굉장히 검소하게 가족과 함께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동생 돈 빼돌려서 참 재산도 축적하고 부동산도 많이 사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거죠. 근데 30년간 같이 일을 해왔는데 그게 왜 이제야 드러난 거죠? 사실 이 박수홍 씨가 착한 임대인 운동 이제 코로나 시국에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하려고 자기 소유 부동산 확인하다가 이걸 알게 된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거 역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박수홍 씨가 이제 상가 임대로 내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 맞습니다만 문제를 발견한 과정은 사실 약간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박수홍 씨 출연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1인 기획사가 있어요. 그냥 실제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 관리해주고 또 재산을 이제 모으는 그 가족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그 회사 대표가 친형이었고요. 형수도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박수홍 씨의 방송 출연료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회사인데도 박수홍 씨의 지분은 없고 친형과 그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연예인 없이 박수홍 씨만을 위한 기획사인데 지분에 박수홍 씨 지분은 없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2020년 1월에 친형 명의의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자본금으로 17억 원이 투입됐는데 박수홍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담당 세무사에게
이거 무슨 돈이에요?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답이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답이. 어.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거액이 빼들어졌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27억 원도 결국 박씨 기획사에서 나온 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렇게 거예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요. 27억은 뭐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게 많아. 이제 의혹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군요. 네, 그런데 곧바로 친형 등을 고소하진 않았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작년 3월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박수홍 씨의 형과 형수가 30년 동안 이 재산 관리하는데 최근에 통장과 자산 상황 확인해봤더니 전부 다 형과 가족들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100억 원 넘게 빼돌린 거고 형과 형수는 아파트 3채, 상가 7, 8채를 취득해가지고 월세 수익으로만 4천만 원 이상 얻고 있다. 누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네. 이거 박수홍 씨가 직접 올렸거나 아니면 지금은 혼인신고했기 때문에 배우자인데요. 당시에 여자친구가 올린 거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죠. 근데 확인되진 않았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수홍 씨가 직접 댓글을 달았어요. 이 글 밑에 댓글 달았어요. 네. 평생 옆에 있는 사람들 믿고 살았는데 크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아 보니 그냥 죽고 싶더군요. 이게 화제되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네, 네. 박수홍 씨가 사실상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 다만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비난하지 말아달라라는 뜻도 함께 밝힌 바 있습니다. 이때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눈물 흘렸던 네.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잠깐 좀 볼까요? 직접.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내 눈에 앞에 와서 나 잘 때까지 자라고 눈을 깜빡깜빡해서 눈 감으라고. 어머, 왜 이렇게 슬프게 어머, 왜 그래? 내가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지금 이제 눈물을 가족들을 흘리면서 지켜야 되니까 이야기하는 이런 부담감이 모습인데 있었어요. 이렇게 굉장한 화제가 된 뒤에 친형 쪽에서 입장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의혹이 제기된 초반에는 연락 끊고 잠적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대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형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네. 관련 기사들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박수홍 씨의 이야기는 거짓이다.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댓글들이었습니다. 네. 핵심적인 논리는 박수홍 씨 출연료 외에도 친형이 나름대로 얻은 수입이 있었다. 또 지금 현재 박수홍 씨 재산 상당히 많다. 따라서 횡령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죠. 이 해명은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그 이야기가 사실 이 사건 본질과 동떨어진 얘기예요. 즉 친형 등이 횡령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지 네. 지금 박수홍 씨에게 재산이 얼마 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친형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친형에게는 경차 한 대와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 만약 100억 원 이상 뜯겼다면은 박수홍 씨가 왜 형을 고소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거짓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왜냐하면 친형의 딸,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조카죠. 네. SNS에 명품 옷, 가방, 고급 호텔, 숙박 이런 거 자랑하는 게시물이 다수 있었고요. 또 최근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면 가정주부인 형수가 200억대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박수홍 씨도 친형을 고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됐고 친형 쪽에서는 어떻게 네. 대응했죠? 이번에도 역시 여론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의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동생이,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93년생 여자친구를 가족에게 소개했고 가족들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박수홍 씨가 아파트를 이 여성에게 줬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나이차가 많은 여성에게 빠져서 가족들과 갈등 겪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 갈등 때문이다 뭐 네. 이런 식의. 예. 하지만 박수홍 씨가 누구를 만나는지 또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줬는지는 형이 횡령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어요. 게다가 박수홍 씨는 최근에 이 여성과 실제로 혼인했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박수홍 씨 출연료가 진짜 빼돌려진 거냐가 핵심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정면 반박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 보도된 건 없고요.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박수홍 씨 악플을 단 사람이 있어요. 즉 박수홍이 형의 상가 임대료까지 착복하고 형을 쓰레기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건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형수의 절친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악플러는 형수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고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만 박수홍 씨 측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의 제기했고요. 현재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요. 그리고 또 충격을 준 이야기가 바로 네. 이제 사망보험이죠. 박수홍 씨 사망보험 얘기는 진짜 뭐예요? 네, 박수홍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8개가 들어있는데 네. 사망 시 보험금 받는 사람이 바로 그 회사, 즉 친형 부부가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는 그 회사다. 게다가 매월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이제 보험료로 내는 게 1,155만 원이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사망보험으로 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친정 부부가 이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옷을 사고 자녀 학원비 결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박수홍 씨에게 돈을 빌려서 상가를 산 다음에 이거를 본인들과 또한 그 어머니 명의로 해놓은 것 등이 확인됐다는데요. 결국 박 씨의 친형은 구속됐어요. 예, 그렇죠.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된 이렇게 진행이 지금 된 상태인데, 근데 최근 보도를 보면 네. 박수홍 씨 아버지가 네. 그동안 아버지인 내가 박수홍 통장과 재산 관리 다 했다, 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서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친형을 두둔하고 박수홍 씨를 비난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특히 앞서 말씀드린 폭행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 부친이 내가 통장과 재산관리 다 했다라고 하는 거는 혹시 형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 특히 우리 법상에 있는 친족 상도례라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가 뭡니까? 친족 간의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는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형법상의 특례 규정인데요. 가정 내의 사건, 특히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이 개입을 좀 자제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요. 네, 절도, 작물, 사기, 공갈, 횡령, 배임에 적용되는 건데요. 네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경우에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형을 면제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즉 친고죄가 된다는 얘기죠. 친고죄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피해자 박수홍 씨의 직계 존속이니까 형이 면제되네요. 죄를 졌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친형은 비동거 친족이니까 친고죄인데 이미 박수홍 씨가 고소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실제로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형 면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형이 아니라 내가 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아니라 내가 했소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처벌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첫 번째, 우선 80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 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겠고요. 또 설령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 횡령 피해자 누구냐? 법인입니다. 법인 돈을 횡령한 거기 때문에 법인이 피해자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누구와 누구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피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적용되지 않는다. 참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고 폭행하고 끝내 법정까지 가는 게 좀 보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합니다. 가족 간의 사건은 극적으로 화해하거나 아니면 정말 아주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사건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댓글쇼에서 좀 더 이어가죠. 탐정선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